IT 업종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IT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화 N달러 환율이 약 4년 1개월 만에 달러당 100엔을 넘으면서 도쿄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엔저 효과에 힘입어 일본의 3월 경상흑자가 연중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0엔을 돌파하면서 우리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엔저 여파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조민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엔저의 공습에 막히며 194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34.70포인트, 1.75% 하락한 1944.7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12일 41포인트 하락한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4년 만에 달러당 100엔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매물 규모가 확대되며 지수 낙폭이 커졌는데요. 엔저 여파로 수출주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확산된 데다 1분기 실적 부진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개인이 4,129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74억 원, 2,369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80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엔저 우려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주가 속한 운송장비가 2.28% 떨어진 것을 비롯해 의료정밀과 음식료, 기계, 전기전자, 철강금속 등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내렸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뺀 시총 10위권 전 종목이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2.57% 하락한 147만 6천 원으로 장을 마감한 것을 비롯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그룹주 3인방이 엔저에 따른 경쟁력 악화 우려로 1에서 3%씩 밀려났습니다. 만도와 SL, 화신 등 자동차 부품주들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5명이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3.59% 하락했습니다. 전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하루도 못 갔습니다. N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엔을 넘어선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낙폭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N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이날 지수 하락폭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코스피 지수의 급락을 시장이 과민 반응을 보였다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석원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것은 엔화 약세 말고는 딱히 설명할 길이 없다며 그러나 달러당 100엔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치더라도 그동안 약세 흐름이 이어져 왔고 전날에 비해 1.76% 오른 데 불과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시장이 출렁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역시 오늘 N달러 환율이 오른 것은 일본이 돈을 풀겠다는 것보다는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때문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엔화 약세 흐름으로 시장이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100엔을 넘어섰다고 지수가 급락한 것은 일종의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엔화의 약세 흐름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엔화 약세가 한풀 꺾이면 국내 증시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학균 팀장은 일본의 최근 정치적 행보를 볼 때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일본의 돈풀기도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 최근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보다는 N달러 환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엔화 약세 흐름이 한풀 꺾이면 국내 증시도 숨통을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IT 업종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IT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실적 전망치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IT와 경기소비재, 산업재, 소재 등 9개 업종 중 IT만이 연초 이후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IT 27개 종목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 평균은 3월 말의 추정치보다 10.72% 증가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업종은 같은 기간 18% 감소했으며 소재는 8.2%, 경기소비재와 산업재 역시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보다 줄었습니다. IT 업종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올 2분기에는 사상 최고 실적인 10조 7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조선, 기계, 화학, 에너지 등은 경기 개선세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엔화, 엔달러 환율이 약 4년 1개월 만에 달러당 100엔을 넘어서면서 도쿄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도쿄 주식시장에서 니케이 평균 주가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2.93% 오른 14,607.54로 마감됐으며 니케이 지수가 14,600선대에 오른 것은 2008년 1월 이후 약 5년 4개월 만입니다. 이날 새벽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엔을 넘은 데 이어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100엔마저 돌파하자 주가 상승세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4년 1개월 만에 달러당 100엔을 상향 돌파한 가운데 환율 전문가들은 엔화가 연말까지 달러당 104에서 105엔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달러엔 환율의 가속도가 붙어 연말에는 105엔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달 초에 향후 6개월 전망치로 102에서 105엔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도이치은행과 시티그룹, UBS, 바클레이스의 예상치를 종합해 달러화가 연말까지 엔화 대비 5% 상승해 104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엔저 효과 힘입어 일본의 3월 경상흑자가 연중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10일 3월 경상수지가 1조 2,512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3조 8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는 4.3% 감소한 규모지만 시장의 예상치인 1조 2,200억 엔 흑자는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월간 경상흑자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해 엔저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3월로 끝난 2012 회계연도 경상흑자는 약 4조 2,900억 엔으로 전년보다 43.6% 감소하며 1990년대 이후 최소치에 머물렀습니다.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0엔을 돌파하면서 우리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기계 등 일본과 경쟁하는 주력 산업의 가격 경쟁력 추락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총수출도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엔저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된 1월부터 4월 총수출은 1,81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월별로는 지난 2월에 수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8.6%로 급락했으며 3월과 4월에는 0.2에서 0.4%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본과 해외 시장에서 경합하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의 수출 둔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엔저로 인한 수출 타격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달하면 수출 증가율이 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기계의 수출이 3에서 4%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첫 미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현지 시간으로 9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간단한 환송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미국을 떠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표명을 얻어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전격 경질됐습니다. 윤 대변인은
현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변인은 구급파 논객 출신으로 대변인에 임명되자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새 정부 출범 70여일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윤 대변인의 낙마는 방미 성과를 토대로 국정 운영에 탄력을 기대했던 새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남성이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평균 8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취업 준비 기간이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 남자는 평균 8년, 여자는 4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전선에 처음 나서는 25세에서 29세 남성은 1991년에는 0.3년 만에 취업에 성공했지만 지난해에는 취업까지 평균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사회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남성의 취업 준비 기간이 5.7년, 여성이 4년으로 성별 격차가 우리나라보다 작았습니다. 평생 노동하는 기간인 노동기대여명은 남성이 41.4년, 여성은 30.5년으로 남성의 노동기대여명보다 약 10년 넘게 여성이 길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고학력과 고용수준 등의 문제로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앞으로도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창조경제의 싹이자 제2의 경제부흥기를 이끌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유주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부가 벤처 생태계에 26조 원을 투자한다고요? 예,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1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기술신용보증 보증지원과 1,2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공사 지원 등을 포함해 총 26조 이상이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또 비교적 소액을 벤처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현재 정부는 인터넷 등에서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 벤처,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 중소기업이 차근차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수합병을 돕는 성장사다리 펀드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뿐 아니라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적인 지원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역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이 이번 방안에 포함될 예정인데요. 우선 벤처기업을 매각한 후 다른 벤처에 재투자할 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업 재매각 시점까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늦춰줌으로써 엔젤 투자 자금의 선순환과 신규 창업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덕분에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걱정하다 매각 타이밍을 놓쳐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모든 벤처나 창업가에 적용되는 건 아닐 텐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네, 과세 이연 대상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대주주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기업의 상장 여부, 벤처기업 인증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엔젤 투자자의 경우 정부가 검토 중인 엔젤 투자 소득공제 확대 방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런데 국내 시장이 작다 보니 요즘 벤처라도 해외 진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 지원 방안도 마련이 됩니까? 예, 이번 방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지만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련 지원 방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 장관은 어제 실리콘밸리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창업과 해외 진출이 미래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회계, 세제 관련 건설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내 벤처를 해외 유력 기업과 연결해주고 국내 해외 지원센터와 연계한 글로벌 창업 전진 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국내 IT 업계가 대기업 중심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제 벤처 기업들도 그 중심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 정부 대책에 대해서 정보통신부 유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달 중국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13만 1,300대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중국 합자법인인 베이징 현대는 27% 증가한 8만 5,100대를 지난달 판매했으며 기아차 중국 합자법인인 둥펑 위에다 기아는 21.6% 늘어난 4만 6,220대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시장 판매 증가율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요타의 지난달 중국 시장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5% 줄고 마쓰다도 15%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갸오이다오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커지면서 일본차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최근 양국 간 영토 분쟁이 진정되며 일본 완성차 업체는 신차 효과와 엔저에 따른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점차 판매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J E&M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액은 3,689억 원으로 15.1% 증가했지만 당기 순손실은 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9억 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매출 증가는 모바일 게임의 흥행이 이끌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부문에서는 다함께 차차차 등 다함께 시리즈의 흥행이 잇따르며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700%나 성장한 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에서 용광로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에서 협력업체인 한국내화 소속 근로자 남모 씨 등 5명이 건설공사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아르곤가스가 노출되며 산소 부족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노동청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80여 명을 투입해 감식에 나서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LG전자는 10일 이동통신 사업자 AT&T를 통해 미국에서 옵티머스 G 프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출시 제품은 국내 판매 제품과 마찬가지로 5.5인치 풀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대용량 배터리를 제공합니다. 옵티머스 G 프로는 지난 2월 국내 시장에서 처음 출시돼 40일 만에 50만 대 판매고를 기록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일본에서 한국 판매형보다 0.5인치 작은 화면 크기로 옵티머스 G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5월 10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